그 지난 시간에 필기한 걸 보세요. 장기에서는 그리고 단기에서는 환율이 얘는 상승하기만 하는 건데 단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패티 두 개 있는 것처럼 추가적인 상승분이 있다라고 있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이렇게 화살표 표시한 거 기억나시죠? 이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 그랬을 때 이제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이 뭐냐 한다면, 자 보세요. 지금 보고 있는 문제 28번 36번 볼게요. 36번 이거 보세요. 1번 선지 딱 보면은, 자 장기야 단기야? 장기에는 이라고 했잖아요. 장기에는 뭐뭐 할 경우, 장기에는 뭐뭐 하지 않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장기의 환율도 뭐라고? 변함이 없을 것 그랬잖아요. 변함이 없다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상승한다니까요. 그쵸? 근데 이게 뭐하고 관련된다고? 비교상 사이의 차이점과 관련된단 말이에요. 요거. 이해되시죠?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 일치불일치 문제에서도요. 자, 다음 장으로 이제 넘겨볼게요. 자, 다음 장 넘겨서 38번 문제 볼게요. 이게 사실 39번이 어렵지 38번은 비교적 쉬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38번 문제는 역시 보기 문제이기 때문에 상주님 어떻게 푼다 그랬죠? 보기 속에 있는 단어랑 지문 속에 있는 단어랑 1대1 대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오늘 좀 조신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1대1 대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1대1 대응. 그래서 이렇게 쓱 보시니까 상주님 보시기에 얼른 눈에 띄는 지문 속 표현 뭐가 있어요? 지문 속에서 봤다 싶은 표현 뭐가 보이니? 자, 이 한 문장짜리 1문단 지나서 2문단으로 가는 거예요. 자, 뭐 보입니까? 상주님 뭐가 보여요? 보세요. 뭐가 보여?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잘했어요. 자,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환율이 급등한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발견 못하신 분들은 이제 각성해야 합니다. 이제 각성해야 된다. 여기 체크 안 돼 있다. 그럼 문제 절대 못 풀어요. 절대 못 푼다. 풀 수 없다. 불가능이다. 네가 맞췄다면 찍어서 맞힌 거예요. 이거 이제 형광펜으로 반드시 색깔해야 돼요. 왜냐면 이건 지문 속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고리를 찾으시면은 이제 문제는 다 풀렸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환율이 급등한 상황은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야? A국, B국 두 개 국가 가운데서 A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지문 속에 뭐라고 나왔는데요? 급격하게 오른다라는 뜻이잖아요. 급격하게 오른다, 급등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오른다야, 급격하게야. 급격하게가 중요한 표현이죠. 왜요? 지나치게 하고 통하거든. 지문 속 표현 지나치게. 이해되시죠?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오버한다. 뭐예요? 오버슈팅. 그래서 다시 이 형광펜 색깔한 이 부분 통째로 보시면은, 오버슈팅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라고 시작을 하셔야죠. 보기에서 전제를 하기를 A국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무슨 현상? 오슈라는 거거든요. 오슈. 그 오슈가 일어난 이유가 바로 앞에 나와 있어. 빨간 펜으로 이제 물결표 해봐.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이야. 유출이 무슨 말이에요? 빠져나간다야, 흘러 들어온다야. 흘러나간다, 빠져나간다예요. 그러니까 원래 A국에 있던 외국인의 자금이었는데 어디로? B국으로 옮겨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A국이 있던 게 B국으로 넘어간 게 원인이에요. 뭐뭐 되면서 라고 했으니까, 유출되면서 라고 했으니까 인과가 성립을 하는 거, 인과가 성립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다시 내려가시면은 이 문장, 이 표현만 일단 찾고 어떤 맥락인지 보신다면은, 자, 요거 형광펜으로 또 색깔할 거예요. 밑으로 가시면은 A국의 환율 급등은 향후 다소 진정될 것,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할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보기 속 내용은 뭐죠? A국에서 오슈 발생했다가 A국에서 오슈가 진정된다. 이거잖아요. 그쵸? 환율의 급등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괄호 처리. 이게 바로 뭐예요? 급격하게 증가한다. 오슈, 오버슈팅이다. 그러니까 오슈가 발생했다가 오슈가 완화된다. 이 얘기잖아요. 진정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올랐던 방향이 거꾸로 내리는 방향으로 되거나 오르던 방향이 덜 오르게 되거나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억제될 것이다 이런 건데,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에 따라로 인과로 또 연결되고 있네요. 선생님 왜 울트라 캡숑장 베스트셀러 21세기의 불후의
명저. 한 번도 출간된 적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절판된 적도 없는, 지금 당장 클릭 한 번으로 슈슈슈 전 페이지가 출력되어 나오는 21세기가 나온 다시 없을 명저. 독서의 개념 펴겠습니다. 오늘 반응은 뜨뜻 미지근이네요. 21페이지를 봅니다. 이번엔 몇 페이지? 21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 역대 계보 가운데서도 독보적인 캐릭터들 21. CL양 엄청나신 분이죠. 21을 보겠습니다. 21페이지. 자, 21페이지 보면은 전제 결론 표지가 나와 있는데 오늘은 15페이지라고 하지 않고 21페이지라고 했네요. 여기 보면은 전제와 결론 표지가 나와 있거든요. 별거 아닌 듯 보이시겠지만은 선생님 이거 또 표로 정리한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웬만한 섬세함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거의 병적인 강박 증세에 가까운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 대수능 기출 지문 속에서 특정 표현을 정리하고 있냐고. 어떤 크레이지맨이. It's me. 저예요. 제가 그 병자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페이션트다. 환자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무렇게나 정리한 거 아니고요. 수능에서 건져 올린 거고요. 일반화한 건데 전제를 나타낼 때 혹은 결론을 나타낼 때 대체로 오는 표지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에 따라 라고 했으니까 앞뒤 관계가 인과라는 거, 전제 결론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통화량 증가로 라고 했거든요. 미국의 뭐라고요? 시장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랬어. 그럼 제가 여기다가 또 체크할까? 시장금리에다가 괄호 처리하시고 변동이 밑줄 딱 그으시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A국의 오버슈팅이 발생할 때의 상황하고 견줘본다면은 시장금리가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시장금리가 상승했을까요? 하락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문단하고 비교해봐. 이문단 올라가봐. 그러니까 이건 또 이게 원인이야. 이렇게 화살표 연결, 또 이렇게 화살표 연결 하면은 전제결론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뭐뭐로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통화량이 증가한다. 위로 화살표 보시면은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시장금리가 변동된대. 야, 지문 볼 필요도 없다. 야. 통화량이 증가했어. 노트표, 노트. 독서노트 펴시고요. 자, 서현님. 독서노트에 필기된 걸 보시면요. 어차피 기출 지문에 나온 거 개념은 까먹게 돼 있어요. 안 보니까 까먹는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안 까먹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반복해서 읽으면 되죠. 언제 봐요? 모의고사 전날에 보는 거예요. 노트 펴셔가지고 빨간 펜으로 표지나 안쪽 첫면에다가 씁니다. 표지나 안쪽 첫면에 적습니다. 자, 노트 활용법이에요. 노트 활용이라고 한번 써주시고 말로만 내가 해가지고 아마 안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모의고사라고 써볼게요. 원래 모고 줄여서 원래 모의고사 전날에 읽기 1회독이라고 쓸게요. 1회독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실전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잖아요. 예서 공부한 것들이. 자, 그걸 기억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차피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기억 안 나는 거. 잊혀지는 건 자연스러운데 기억나게 읽는 건 반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회독의 동그라미. 잊혀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의식적인 노력으로 회복시켜야 된다. 기억나게 만들어야 된다. 그건 반복 읽기밖에 없다. 지금 원래 모의고사 이번 달에 이투스코 치렀잖아요. 다음 달에 대선거 보고 그 다음 달에 뭐 보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치르잖아. 그럼 전국 단위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것들 자, 그 직전 날에 읽은 게 횟수가 수능 때까지 앞으로 34주 앞으로 다가온 몇 주? 34주 앞으로 다가온 대수능까지 최소한 8번, 9번까지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회독 하실 때는 반드시 서로 다른 펜으로 체크. 기억나지 않는 거 체크할 대상은 뭐죠?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된다거나 그런 표현들, 개념들에다가 그때마다 색깔 다른 펜으로 체크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능 당일에 제일 많이 체크된 것 위주로 그것만 읽으면 되는 거죠. 수능 당일에. 오케이? 차원님 적었어요?
차원님? 안 돼. 자는 거 아니야? 안 자는 거죠? 자, 노트에다가 꼭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됐어요? 자, 적어두시고요. 나중에 불시에 노트 검사 한번 할 겁니다. 노트에 볼펜 색깔이 몇 개의 컬러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노트 펴시고요. 창원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노트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다시 봐. 통화는 뭐라 그랬죠? 통화는 상품이고 이자는 가격이다. 써있니 안 써있니? 보란 말이야. 안 써있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써. 뭐라고요? 통화를 일종의 무엇으로 간주한다? 통화는 상품이고.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통화는 상품이고 뭐라 그랬어요? 이자는 가격이다.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방식대로 기억을 하란 말이야. 왼쪽에 있는 이 관계로 놓고 보면은 무슨 소린지 못 알아먹는 거거든. 통화량이 증가하는데 이자율이 왜 떨어지지? 웬 개소리야. 이럴 수 있어. 근데 상품의 양이 늘어나면은 그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너무 자연스럽잖아. 왜? 시기성이 떨어지니까. 만나기 어려워요, 쉬워요. 상품의 양이 늘어난다는 거는 여기저기 발에 채일 정도로 넘쳐난다는 건데 넘쳐나는 상품을 내가 왜 비싼 가격을 주고 사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야, 그거. 이걸 외워야 돼. 그 영어 지문에도 나오지? 뭐 환율 이런 개념 하면서 이런 거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상품 양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져. 오케이? 외워야 돼. 다음에 상품의 양이 줄어들면은 희귀하니까 너도 나도 찾는 사람들이 가격을 올려 부를 거라고. 오케이? 더 비싼 돈 낼 테니까 주세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 관계로 놓고 보면 이 문장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쵸? 창원님, 이재태 대표가. 비국의, 자, 통화량이 증가했어, 감소했어? 증가했어요. 상품량이 늘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금리가 뭐죠?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에요. 뭐라고? 원금 이자. 줄이니까 뭐야? 금리야. 쉽게 말하면 이자라는 얘기예요, 이자. 금리는 이자예요. 그럼 이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자가 상승해요, 하락해요? 봐봐. 이자가 세지니 약해지니? 통화량이 증가할 때 상품량이 늘었어. 그 가격에 해당하는 금리는 올라가 떨어져? 그렇죠. 잘했어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지. 그러면은 이제 이거 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통화량이 증가되면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돈이라는, 자금이라는, 통화라는 상품을 팔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 더 이상 비국에다가 자기 상품을 팔 이유가 있니 없니? 비국이라는 시장에다가 팔 이유가 없지. 가격이 싸졌으니까. 그럼 다시 빠져나가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던 게 다시 어디로 가? A국으로 가겠죠. A국으로. 그러니까 있던 게 빠져나와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빠져나갔던 게 돌아오면은 문제가 좀 풀리겠죠. 완화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진정 이렇게. 이해돼요? 됐죠? 오케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요런 정도로 지문을 분석을 하신 다음에 노트를 항상 곁에 두시고 추가 필기 계속 해주시고 기억 안 나는 거 체크하시고 원래 모의고사 전날이요. 1번 선지바. A국의 환율이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보기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보기에 나와 있는 거. 그쵸? 보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지금 쓴 거 아니에요. 오버슈팅. 뭘요? 환율의 급등. 알겠죠? 이게 뭐야? 환율의 급등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면 이라고 했거든. 방금. 미국의 시장금리가 변동이라고 했는데 변동이라는 게 하락이야 상승이야? 하락이었잖아. 뭐라고 나왔어? 금리가 하락. 그러면은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미국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유출될 것이다. 빠져나갈 것이다. 그 돈이 어디로 가? 지금 전제가 A국, B국밖에 없는 상황인데 B국에서 빠져나오면은 아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다른 국가인 A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랬어? 이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것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는 무슨 개소리야. 완화되는 거죠. 그래서 정도는 작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지. 작아질 것이다. 왜요? 빠져나가서 생긴 게 오슈였어요. 그래서 돌아오면 완화되는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이런 거야. 그러니까 방금 변동이라는 게 하락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순식간에 1번에 꽂히면서
2, 3, 4, 5번을 볼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강한 확신이 들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걸 왜 봅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보세요. 나머지들은, 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심리, 불안심리라고 하는 거, 요 불안심리라고 하는 거는 지문 속에서 어떤 보기 속에서 어떤 표현 나왔니? 이 심리, 불안심리라고 하는 거는, 지문으로 가야 되겠네. 그쵸? 지문에 가시면은, 자, 태연님? 정신 차리시고요. 자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자는 거 아니야? 자, 보면은, 무엇에 의해서 오버슈팅이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오버슈팅 나와 있는 거 볼까요? 여기 보면은, 예,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자, 한번 찾아가 볼게요. 보니까, 불안심리라고 그대로 나왔네요. 이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이 문단으로 가볼게요. 이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니까, 자, 불안심리, 요런 거. 그대로 나왔네요, 뭐. 그쵸? 요렇게 이제 연결하시면 되는 거고. 자, 다시 돌아오셔서, 나머지 선지들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밑으로 가시면, 이제 3번 선지, 시장의 조정을 통해서 균형 완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와 있고, 요거 그냥 보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시장의 조정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보시면은, 보기 속에 거의 똑같은 표현 나왔잖아요. 시장의 조정. 이게 보기 속에서 뭐라고 나왔니? 시장의 원리. 시장 원리. 시장 원리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되신 분은 보기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시장 원리에 동그라미 하시고, 신호등이라고 써, 신호등. 그 경제 교과서에서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개념들 가운데 시장 원리라고 하는 거를 빗대 표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신호등의 원리에 따라 굴러간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신호등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격.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 가격이 올라간다 떨어진다에 따라서 공급량이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아 도는 일이었고 부족한 일이 없도록 가격이라고 하는 신호등이 알아서 잘 조절을 해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장 원리거든요. 이런 건 이제 참고로 써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보기에 나와 있는 이 시장 원리라고 하는 것이 3번 선지 지나 4번 선지에, 3번 선지에 시장의 조정이라는 말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번 선지는 뭐 시장의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요건 자제해야 한다. 보기 속에 나와 있는 표현 있죠. 신중이라는 단어는 보기 속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자제하고 누가요? 주어가 뭐야? 정부는 자제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대응이 되고 5번 선지만 이제 추가 설명할 텐데 내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수라는 단어. 아마 선생님이 이제 개별적으로 나눠준 자료에 보면은 이제 법경제 필수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내수도 나와 있을 거예요. 국내 수요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이거 모르는 친구는 써놔야 돼. 이게 자주 나오는 단어거든요. 외워야 돼. 국내 수요를 내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빈님. 수요라는 말에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생산과 소비 가운데 골라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내수에서 수는 수요의 수인데 자, 수는 수요의 수인데 수요는 생산이에요, 소비예요? 그렇죠, 소비죠, 소비. 이건 소비라는 뜻이에요, 소비.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우리 국내에서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비 행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상품이 외국 상품이냐 아니면은 우리 국산이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비자가 누구냐가 중요해. 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비 행위를 내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이 내수 안에는 바로 처리해 보시고 내수 안에는 외국의 수입 상품이죠. 수입품, 소비, 포함이에요. 포함. 왜냐하면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비를 일컫는 말이니까 내수라고 하는 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이 인상돼가지고 내수가 위축된다고? 무슨 개소리야. 위축은 늘어난다야 줄어든다야?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쵸? 국내 수요가 왜 줄어들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외국 상품인데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비 활동을 다 아우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제만 맞으면 결론은 당연히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보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야 돼. 만약에 요거 빨간 편을 밑줄 그어볼래요? 내수를 위축시킨다는 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좋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물건이 팔려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월급도 나오는 거고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니야. 다시 투자도 일어날 거고. 맞잖아요? 내수를 진작시켜야 되는 건데
위축됐다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죠. 지문으로 올라가 봐. 아니, 보기. 부작용이라는 단어 보이잖아요. 여기 부작용. 그러니까 수입품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작용. 보여 안 보여?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야? 내수 위축. 오케이? 내수 위축이에요. 연결됩니다. 부작용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작용, 마이너스. 이해되시죠? 오케이? 태연님, 보기시죠? 자, 다음 질문 이제 넘어갈게요. 오른쪽에 39번 문제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린 거 맞죠? A, B, C 다 대응시켜 드렸어요. 그쵸? 맞습니까? 맞아요? 네네, 오케이.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